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혀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말이 조금 엉성한데요. 그래도 또 지켜봐 주시고요. 이해해 주세요. 자, 2008년생 17세 여자아이, 학생인데요. 이제 앞으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자년, 신유, 월에 기사일에 태어난 아이고요. 시는 이제 시 따라 다르기도 하겠죠. 그리고 대운은 지금 현재 17세니까 이 기토대운에 와 있어요. 말에 와 있죠. 13에서 17세까지. 그리고 미토대운이 기다리고 있죠. 자, 기토대운은 이게 비견이 되죠. 비견이 되면서 또 법과 관련된 어떤 일이겠죠. 그리고 24년도는 간목이 정관이 되고요. 목극 토 일간을 극하니까요. 또 토와 진토와 이거는 같은 형제지간이라고 하죠. 겁제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과 어떤 일이 생기겠죠. 이제 학생 대학 어떤 진학하려면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자분이시던 남자 학생이든 법과 관련된 어떤 공부 또 뭐 세무 관련된 공부 세무, 회계사 뭐 이런 공부도 되고요. 또 교육과 관련된 공부 이것도 됩니다. 또 이제 서기관 같은 거 이런 공부들을 해서 가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시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혹시 모르는 어떤 법적인 일이 발생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환경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공부 쪽을 하던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서 또 경찰서나 뭐 이런 일을 또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내 형제가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왕이면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 사주에 이제 시 따라 조금 다르지만 운이 되게 현재 21세까지는 학교 진로 선택을 이제 물론 학교에 따라 좀 다르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학 진학할 수 있고요. 또 합격 운도 되고 시험 운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잘 갈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이가 수능이겠죠? 수능도 되고. 이제 검정고시 보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검정고시도 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그거에 효과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또 이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경제에 대한 공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뭐가 저기냐면 나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과 관련된 일에 정직하게 이렇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법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정직하게 살아라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법과 관련된 일에서 정말 뚜렷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법 문제가 봉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돈을 받고 내가 어떤 서류를 거짓으로 또 만들어서 또 그 잘못한 사람들 그 가해자라고죠. 가해자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온다. 왜? 나는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아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자분들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여자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정치 쪽에 일을 한다. 정치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문제를 또 잘못된 그러니까 공모술수 머리를 써가지고 나의 이론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또 그걸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근데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운이 되게 안 좋을 때는 나도 모르게 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본래 사업가 기질도 있거든요. 사업가 기질. 그러니까 뭐 부모 환경을 잘 만났다면,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일단은 지금 운이 되게 좋게 들어와 있지만, 내가 뭐, 어떤 거 공부를 하다가도 순간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어떤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내가 그 뭐 이제 학생이라서 뭐 친구들과 잘못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이 시기점을 잘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대운들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법과 관련된 어떤 공무원이나 그런 쪽 공무원 쪽으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다른 데로 빠진다. 그러면 조금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거든요. 고달프게.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리사 쪽으로도 빠지기도 하거든요. 요리사. 왜냐면 지금 앞으로 내가 요리 배우고 싶다거나 요리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찌감치 또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죠. 고등학교만 나오고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뭐 이호시급 쪽에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자기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애들이 보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진로를 내가 어떻게 잘 갈 수 있도록 아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올렸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애국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그쪽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 쪽 그런 제2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공부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아이가 정말 자기가 선택해서 행복한 그런 진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어거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아이에 맞춰서 아이 기준에 맞춰서 아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엄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너가 좋아하는 이렇게 그 과목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24년도에는 조금 돈이 나가는 게 돈이 지출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그 학원에 돈을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뭐 일찌감치 유학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운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환경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법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공부할 일이 공부가 조금 멈추는 일이 생긴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또 공부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본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부모들이 가르쳐서 이끌어 주어서 가르치기보다는 이끌어 주어서 아이가 평생도록 잘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부모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또 말 안 들으려면 정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운에서 보면은 시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2개 시가 있는데 학생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데 휘말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갈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선택을 잘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96년생 29세 남자고요. 병자년 병신월 정축일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사주시는 각자에 맞춰서 환경에 따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운이 기해 대운이에요. 지금 현재 29세죠. 그래서 28, 29 해수 대운에 와 있습니다. 정화일간의 해수는 정관이거든요. 그리고 24년도 목생화해서 정인이 되고요. 화생토 하면 상관이 되죠. 그러면 정관과 정인, 상관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해수대운이면서 정관대운에는요. 직장, 그러니까 직장을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대운에서 보면은 하는 일이 좀 중단이 된다. 그래서 한 곳에 직장을 다니더라도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한다. 왜냐면 자꾸 중단되는 일, 이게 한 곳에 오래 있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일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중단이 된다거나 일을 하다가도 또 만약에 계약직을 들어갔으면 계약이 끝난다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심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럴 때는 어떤 친구나 혹시 주변에 뭐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주면 안 되고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 젊어서 부모를 잘 만났으면 뭐 돈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원래 이 상이 노력해서 가야 될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은 그냥 노력하면 되는데 나는 2배 이상을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 없이는 부모의 부모가 도와줘서 사는 거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고생되더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운들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또 그만둔다고 해서 좀 스트레스 받을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찾아서 내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럴 땐 남자잖아요.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이럴 땐 잘못하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식이 운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자식이 들어오는 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애 활동을 할 때는 자기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분명히 반드시 피임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결혼할 사람이라면
자식을 낳아도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연애만 할 사람들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 관계를 할 때는 그 피임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30, 31, 32, 33세까지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결혼할 여자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혼 않고 그냥 연애만 할 사람들은 그것까지 좀 책임을 져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경제 개념이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그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수입 그 지출을 얼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개념을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럴 때 계속 돈이 나가거든요. 돈이 쓰는 것만 있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리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안 보인다. 뭐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써버린다면 감당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아까 돈 개념도 바꾸라 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도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의 돈을 월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어떻게 어떻게 돈을 남겨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만큼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택도 없이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얼마인데 이거에 대한 배로 올라가는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무슨 그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취미를 갖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를 갖는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제관리 개념이 앞으로도 한 5년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뭐냐면 지금은 좀 화재보험을 조금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불조심 조심해야 되고요. 집에 가스불이 잘 끄는지 또 집에서뿐만 아니고 밖에서도 뭐 직장생활에 혹시 뭐 불과 관련된 일을 하면 그것도 잘 살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세심해야 되겠죠. 불과 관련된 일들은 좀 세심하게 나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고 왜냐면 화재 예를 들어서 집에서 새를 들어 사는데 집에서 내가 화재와 관련된 내가 못 모르고 거기서 뭘 불을 고양이를 키운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가스불을 켜놓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동물을 키울 때는 이런 관리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꼭 넣어 놓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그 식당에서 가스가 터져서 불이 나 밥 먹다가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산에 놀러 갔다거나 해서 또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그래서 그럴 때도 철저하게 내가 관리를 잘 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운에는 불이 나는 운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식 운을 보니까 불이 나는 운이 있더라고요. 부모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는 또 그런 것들도 부모님의 어떤 그 집에서나 또 불과 관련된 일들을 잘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24년도 운에서요.
뭐 6월 달부터는 직장이 없는 분들한테는 직장 운이 들어오거든요. 직장 운이 들어오고 어떤 시험에 합격 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합격 운도 들어오고 뭐 면접이나 어떤 걸 보러 갈 때 또 잘 보러 가야 되겠죠.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관인 상승으로 이렇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다거나 뭐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그 자식 운도 있다 했잖아요. 결혼 운이 있다던가 결혼은 뭐 자식이 또 생겨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식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이 들어오는 그런 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시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하나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시에 따라서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장 운이 6월달부터 들어오는 어떤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소식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 내가 어떤 뭐 시험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더욱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합격해서 직장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4년생 41세 여자분이시고요. 갑자년 개요월 을묘일에 태어나셨고요. 사주 시는 각자 또 각자의 알아서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운이 을목일간으로 태어나서 사화대운으로 이거는 상관대운이 되죠. 그리고 24년 제가 혓바닥에 혓바늘이 돋아가고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간목은 겁재가 되죠. 목국토 또 진토는 정제가 되고요. 지금 현재 대운 사화대운이면서 상관대운이잖아요. 상관은 어떤 관을 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 관련된 거 아니면 남편과 관련된 어떤 일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시에 따라 틀리게 12개 시가 있기 때문에 12개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꼭 이해하세요. 이때 대원에는 직장에서 그 상사들 말, 상사 꼭 그래요. 상사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들어서 상사 눈에 눈밖에 나잖아요. 그럼 이때 사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상사가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위에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내가 여기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잘못된 일인데도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서 내가 그 순간은 모면을 할 수 있을 망정 이게 이런 운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이제 관재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덤탱이 쓰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않게 해서 상사가 잘못된 일을 시키는데도 그걸 하게 되잖아요. 이런 관을 깨는 운은 올 때는 관재수. 내가 오히려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이제 법에 저촉되는 어떤 관재수가 생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남편과 관련된 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남편의 직장에서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서류 같은 거, 그거를 뭐 거짓으로 어떻게 작성해서 가해자 편을 들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그 조작을 했다거나 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이런 운이 올 때는 그게 드러나서
나에게 영향이 굉장히 미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게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정직하게 말을 해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크게 일어날 일을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을 내가 조금 정직할 수 있다라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정직을 위해서 그 최상병 사건이 있었죠. 그 어떤 군인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일단은 직장에서 잘렸어도 그 문제에 봉착해서 지금은 법의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직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또 따르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에 추측되는 일을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뭐냐면 자식운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운이 들어오면 또 이때는 이제 뭐 막내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식운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람 자식이 아닌 그 고양이나 뭐 개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또 새끼를 낳는다거나 키우고 있다 새로운 이런 고양이 개가 와서 나에게 새로운 식구가 된다거나 그래서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부가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있어요. 혹시나 못 낳고 있다면 자식이 생기기를 또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을 키우면 안 됩니다. 동물이 그 자식운을 가져가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럴 때는 자식을 갖고 싶다면 절대 동물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내 자식 운이 더 들어오겠죠. 근데 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그 동물이 자식에 대한 어떤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식 운이 들어와도 내 자식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또 이 운도 따라가지만 또 이제 사주시 따라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승진운이 들어오는 운도 있고요. 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 손님이 들 수도 있고 어떤 공장이나 뭐 어떤 개인 사업체 어떤 문 한다면 일을 맡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다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일본 말인데. 갑자기 요즘은 좀 나이가 들어갔고요. 뇌가 유연하지가 못해졌어요. 그래서 뇌를 유연시키는 운동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념이 조금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자, 그리고 또 24년도 운이요. 이게 24년도에는 자꾸 문서가 깨지는 어떤 운이 되기도 하고요. 문서에 그럼 깨진다는 것은 문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뭐 직장 생활에는 어떤 서류적인 거, 또 집의 일이라면 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어떤 계약 그 사업하시는 분은 어떤 계약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약할 일이 있으면 계약이 조금 잘 안 된다거나, 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잘 안 된다거나, 서류적인 어떤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내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그 집을 이사 가야 되는 이사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관계된 어떤 조금 트러블이 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이때가 친했는데 조금 헤어질 운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트러블이 있어서 조금 부모를 안 만난다거나 뭐 시부모도 되고 자기 부모도 될 수도 있죠. 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 내가 부모님과의 어떤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풀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왜냐면 이때 부모와 헤어지는 운이 있기 때문에 꼭 트러블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와서 더 크게 일을 벌리기 전에 차라리 부모님과 이해를
서로 그 뭐라 그래요? 소통을 잘 해서 역지사지로 소통을 해서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일까 이럴 때는 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님에게 그 불효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같이 사는 같이 사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과요. 그러면 이럴 때 헤어질 운이거든요. 헤어질 운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같이 살더라도 잠시 또 따로 그 따로 나가서 살면서 잠시 한 5년간 조금 넘게는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오히려 좋고요. 왜냐면 부모에게 아플 일이,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중에 같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부모가 아프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이해를 시켜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뭐 남편이 시부모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잠시 부모님한테 이해를 시켜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또 안 좋은 뭐 질병이 생긴다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떨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남편도 설득을 잘 시켜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해요. 물론 요즘은 거의 떨어져 많이 살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같이 산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24년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고요. 또 이제 그 어떤 사람과 사업을 했다. 같이 동업을 했다. 동업을 했는데 조금 손재수가 일어나는 현상국도 됩니다. 같이 동업을 했는데 같이 돈을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식당을 했다면 손님이 없다거나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돼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계속 세금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조금 그런 것도 동업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저기 하시고요. 만약에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하고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요. 어떤 내가 납품하는 사람이라면은 돈을 잘 받고 납품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 때 손재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나 또 내가 그런 마음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쁜 마음을 안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약간의 이제 아까 이제 거기서 또 손재수가 있다고 했는데 재물이 나가는 운도 생기기 때문에 올해 24년도도 재물운이 나가는 그런 손재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주운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 사는데 뭐 40평을 옮겨가서 뭐 돈을 써야 될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그런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어차피 그런 데다 돈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겠는데 혹시나 어디다 투자를 누가 같이 하자 해서 주식 투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다 한다면 거기서 손재수가 일어나는 현상국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주에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운도 있지만 어떤 일을 시작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만약에 동업을 한다면 그 사람 일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가져가는 형태? 그러니까 나는 이득을 조금 보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오지만 형태가 들어오는 형태가 그럴 수도 있다. 다시에 따라 틀리고 내 환경이 어떤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자기 환경에 맞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71년생 53세 남자분이시고요. 지금 대운이 53세 무토대운에 와 있네요. 정관대운이죠.
53세면 개수일간의 정관대운이면 이게 직장, 자식도 되겠죠. 어떤 명예, 뭐 동호회라면 어떤 장 그런 것도 되겠죠. 뭐 회장, 뭐 부회장 뭐 그런 거요. 그래서 내가 자식운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직장운 없는 사람 직장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승진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주 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여기를 우리가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 하거든요. 천간에 여기도 사주에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 하는데 지금은 수가 굉장히 많죠. 여기가 뭐가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가 많다라는 건 이 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뭐 자식의 문제라던가 뭐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라던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고생한다거나 고생을 조금 많이 한다거나 이제 일을 하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내가 본래 이제 얘가 이제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운 자체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이게 부인한테 들어가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부인한테 많이 들어가는 형태? 글쎄, 여하튼 사업한다면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나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부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사업을 시키면 돈이 나간다, 계속. 그래서 차라리 내가 돈 관리를 하면서, 그냥 부인한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갖다 주되, 어떤 가게를 창업을 하게 한다거나, 또 부인한테 믿고 돈을 준다거나 하면 돈이 계속 나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여튼.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차라리 일을 하고 부인한테는 어떤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집안일 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대운이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누구 사장 편도 들지 말고 동료 편도 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날 일이 생긴다면 직장이 뭐 노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의사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 말도 들지 말고 또 어떤 주변 어떤 사람들 말도 듣지 말고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쪽으로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직장에서는 꼭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관제수가 일어나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어떤 편도 들지 말라. 네,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24년도에는 이게 지금 24년도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에는 이제 사주 시에 따라 조금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가 뭐 진시면은 진시에 이게 정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관제수가 일어난다 이런 경우도 된단 말이에요. 그쵸? 간질이라는 건 남자들은 뭐예요? 뭐 사표 쓰고 나가는 거 아니면 뭐 오해받아서 뭐 사표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니면 어떤 법과 관련된 일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세금이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서로 좀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 법과 관련된 일들이 잠시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시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겠죠. 제가 혓바닥에 혓바늘이 돌아가지고 말이 잘 안 돼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직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표를 썼어. 사표를 썼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9월 달 정도에 뭐 자식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직장운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자기 환경에 맞게 시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혹시 또 인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직장에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이렇게 식당이냐 뭐 공장이냐에 따라서 들어가죠. 식당 같은 경우는 손님이 더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이 벌어진다거나,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떤 오다를 많이 딴다거나, 그래서 일감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7, 8월 달 같은 경우는 좀 관지수가 생길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대운도 많이 따라가고 세운도 따라가기 때문에 혹시 관지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관지수라는 거는 또 질병도 되거든요.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이게 지금 53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장생활 잘 하다가도 54, 55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이런 아까 직장에서 어떤 싸울 일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중심 잡고 누구 편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53세니까. 근데 54, 55세 넘어가면서부터 직장생활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동호회에서 뭐 편이 갈라졌다거나 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중심, 또 가정생활이라면 어때요? 뭐 부인 장모 때 또 부인 뭐 이런 거에서 또 우리 집안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우리 집안의 어르신과 또 우리 부인의 중간에 어떤 어르신 편도 들지 말고, 엄마나 아빠 편 들지도 말고 부인 편도 들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가라. 그래서 소통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일간에 간목대운이 왔죠. 이때는 정인이거든요. 그리고 24년도 또 정인과 화생 또 상관운이 되죠. 자, 그러면 정인과 상관운은 어떤 문서, 어머니, 또 재물, 또 어떤 공부, 어떤 일, 이런 것들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죠. 제가 혓바늘이 돋아나서요, 조금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운을 보니까 현재 언제까지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게 재물에 대한 어떤 이제 지금 65세 하반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대운이. 이게 대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재물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어떤 문서. 뭐 이게요. 문서라는 건 집의 일과 관련된 거, 건물 일과 관련된 거, 뭐 땅과 관련된 것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24년도도 정인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서, 재물, 또 집 관련된 거, 건물, 뭐 땅 이런 거가 관련된 거, 공부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에 어떤 일들이 올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대운 자체가 지금 운이 재물 손재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손재수.
재물이 나가는 거니까. 재물이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이때는 운이요. 다른 사람 만약에 5년 사는 것이라면 나는 한 5년을 치면은 30년 산 것처럼 고통스럽다.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좀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조금 그 마음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질병.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4년도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 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사주시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관에 대한 거, 이 상관이 관을 깬다고 그랬잖아요. 관에 대한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데 그 집에 관공서와 관련된 일이 있다라면 그 관공서에서 일 처리를 잘 못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보험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이 나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금만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예요. 그래서 어떤 관공서와 관련된 일을 혜택받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 가해자 쪽이 더 유리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24년도는 좀 굉장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것 같다. 그런 일들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조급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이양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최대한 내가 손해 보지 않도록. 이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계속 어떤 일이 잘 안 된다 해서 끌고 가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건 사고에 조심해라. 그래서 이럴 때는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또 법을 잘 지키시고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횡재가 오는 것도 있거든요. 횡재? 유산? 뭐 돈이 들어오는 어떤 사람은 돼 있어요. 시 따라 틀리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횡재수와 유산, 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돼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보험에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암에 걸렸다는 것은 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마음적으로. 근데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용이 반반이다 하는데 이걸 좋아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최대한 재물이 더 손재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럴 때는 남에게 탓하지 마세요. 뭐 관공서가 이렇게 안 해주니 저러니 이런 것도 못하니 저러니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또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현재 내 형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사시다 보면 일도 빨리 처리가 되고요. 또 더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는 현상국이기 때문에요. 꼭 너무 좌절만 할 필요도 없고 남 탓을 할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자, 48년생 77세 남자분이시고요.
간목일간에 지금 현재 경금대운이네요. 경금은 편관대운 말에 와 있죠. 지금 77세. 그리고 24년도는 비견대운과 목국토 편재대운이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과 재물과 어떤 관제수, 관의 문제에 어떤 일을 일으키겠죠. 그럼 경금대운이면서 우리가 편관대운이다. 그럼 그것도 말이다. 그럼 이럴 때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관제수 온다. 관제수는 관제구설이죠. 법과 관련된 일, 잘못하면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자식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갔다 와야 할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또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교통사고도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차 사고 조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우리 자식의 폭행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폭행과 관련된 일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해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또 내가 폭행 때문에 맞았다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또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절대 어떤 싸움하고 있는 자리는 내가 그냥 얼른 피해버리고 또 내 자식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을 자식에게 질 수 있도록 내가 상관하지 말 것이며 또 여러 가지 환경 따라 다르겠죠. 자식이 또 말 안 듣고 좀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라면 또 자식이 돈 내놓으라고 또 나를 폭행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자식을 피해야 되는 거잖아. 거가 같이 있다가는 서로 주니 안 주니 막 너는 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자식을 막 함부로 자식한테 한다거나 하다가 또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자리들은 얼른 피해야 된다. 이미 이게 벌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또 그런 현상이 또 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때는 언제까지냐 79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누가 동업하자거나 아니면 자식이 하자고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온다는 거잖아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 그래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운들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인생을 재밌게 보내는 것이 좋고요.